안녕하십니까, 온오피셜입니다. 오늘은 재선거 시국에 민주당보다 더 분탕을 치고 있는 이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항상 이준석의 행보는 이상했지만 이번 잠실 민주화 항쟁을 대하는 이준석의 행보는 더 이상합니다. 제가 이준석이 현재 재선거 요구를 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준석은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민주주의, 참정권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저 즉흥적인 본인의 기분 따라 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그래도 꽤나 일찍 잠실을 찾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 본인이 잠실을 갔다는 것은 재선거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에 공감했기 때문에 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서 시민들에게 쌍욕을 먹고 돌아오더니 갑자기 거기 있는 시민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준석 씨 왜 잠실에 갔습니까?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 겁니까? 아니면 사진 몇 장 찍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 겁니까? 만약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갔다면 거기서 본인에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건 역시 시민들의 의견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이 현장에 가는 이유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잠실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재선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가 현장에서 거센 반발을 경험한 이후에는 갑자기 재선거를 요구하는 사람들 자체를 비이성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러 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본인에게 우호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민심이라고 하고 본인에게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선동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게 이재명의 개딸 정치와 다를 게 뭐죠? 그건 민심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선별적으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재선거 요구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거나 아예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건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됩니다. 이준석은 분명히 재선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이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자 갑자기 오세훈 시장의 사태를 종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해놓고 정작 재선거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주장이 나오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논의하자는 겁니까? 재선거라는 것은 결국 규모와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물론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을 오세훈 사태 종용으로 규정해버린다면 결국 재선거 논의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야기하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입니다. 만약 전면 재선거 요구가 곧바로 오세훈의 사태를 압박하는 정치행위라면 애초에 재선거 논의 자체도 오세훈의 정치적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재선거 논의는 가능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면 재선거를 말하면 나쁜 정치라고 한다면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결국 원칙이 아니라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장동혁이 말하면 나쁜 정치이고 다른 사람이 말하면 정당한 문제제기입니까? 재선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필요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선거는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재선거안을 꺼내는 순간 그건 나쁜 정치다라고 규정해버리면 그건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하자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언이 재선거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원칙과 논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준석이 논리도 이성도 없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날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어제 자기가 한 말 잊어버리는 정치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이건 뇌에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 MRI 검사를 받아야 할 수준의 궤변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장동혁이 정말 오세훈의 사태를 종용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왜 이준석이 발끈한 문제입니까? 오세훈이 개혁신당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럼 개혁신당이 오세훈을 당선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개혁신당이 오세훈의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준석이 나서서 오세훈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정당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자 자기 당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세훈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면 제3당의 입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사퇴 안 해도 된다 지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오세훈이 무슨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의 거취 문제는 국민의힘이 판단할 문제이고 재선거 요구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시민들과 정치권이 토론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마치 본인이 오세훈의 정치적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건 사퇴 종용이다, 그건 나쁜 정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왜 개혁신당 이준석이 가장 먼저 나서서 선을 긋고 있는 겁니까? 더구나 평소에는
처음에는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자신을 쫓아낸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정작 이런 문제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의 특정 정파 세력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준석은 어느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냐? 개혁신당 정치인으로 말하는 거냐? 국민의힘 관계자로 말하는 거냐? 아니면 오세훈의 개인 대변인으로 말하는 거냐. 정치인은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낼 때는 최소한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논리의 일관성은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설명 없이 무조건 나쁜 정치라고 낙인부터 찍는다면 그건 원칙에 따른 비판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 일에 과몰입하는 겁니까? 개혁신당 정치인이면 개혁신당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시장의 거취 문제, 국민의힘 내부 정치 문제, 국민의힘이 받을 정치적 책임 문제에 왜 이준석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훈수를 두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정치권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준석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국민의힘을 맹 비난하다가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본인 복당에 우호적일 것 같은 국민의힘 인사들을 두둔하니 말이죠. 더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의 존재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지지율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당의 미래 전략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남의 당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본인 당부터 걱정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치인은 시사평론가가 아닙니다. 시사평론가라면 남의 당 문제를 하루 종일 평가하고 논평해도 됩니다. 그게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이준석은 평론가가 아니라 현역 정치인 아닙니까? 현역 정치인이라면 자기 당을 키우고 자기 당의 노선을 만들고 자기 당의 정치적 성과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개혁신당 이야기는 잘 안 보이고 국민의힘 이야기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국민들이 도대체 어느 당 정치인이냐 라고 묻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일부 재선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가장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문제가 발생한 선거구가 14곳이라고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20곳, 30곳도 아니고 100곳이 넘는 선거구에서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문제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재선거만 하면 된다고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일부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는 겁니까? 선거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진행 중인데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출구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정원호 지지자는 우리 후보가 이겼네.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세훈 지지자는 어차피 졌네. 투표해도 소용없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영향이 실제로 몇 표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 과정 자체가 훼손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공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어떤 투표소에서 누군가 불법적으로 100표를 집어넣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0표만 빼면 되잖아. 그 투표소만 다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문제입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 100표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다른 곳에서는 없었다고 누가 보장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곳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사람들은 다른 곳도 의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선거 시스템과 동일한 관리 체계 안에서 선거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득표수보다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문제가 확인된 지역 몇 군데만 다시 투표한다고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일부 재선거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선거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마치 문제가 발생한 지역만 떼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선거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번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졌다라고 납득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겁니다. 도대체 이준석에게 투표라는 건 뭡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현재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장동혁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선관위와 행안부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만약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선거를 관리한 기관 아닙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이 선관위이고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곳이 행안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모습을 보면 선관위와 행안부를 향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싸우고 국민의힘과 싸우고 장동혁과 싸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재선거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가 왜 나왔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는지, 왜 선거 결과를 의심하게 됐는지, 왜 재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원인 제공자에 대한 비판보다 결과에 반응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관리 부실로 건물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건물주와 관리 책임자 아닙니까? 혹은 건설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리 책임자에 대한 추궁은 제대로 하지 않고 무너진 건물 앞에서 항의하는 입주민들에게 왜 그렇게 과격하게 항의하느냐,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느냐, 그건 나쁜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지금 이준석의 모습이 딱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건물이 무너진 원인을 따지기보다 건물 앞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을 나무라는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늘 야당의 역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모습은 권력을 감시하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정치인처럼 보입니다. 선관위와 행안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보다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훨씬 더 강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준석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이냐고. 선거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과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시민들과 싸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3중대 아니냐, 야당 정치인인지 이재명의 하청업체인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보고 언제나 위장우파, 가짜보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보수 세력을 가르치려 들기 전에 그 잣대를 본인에게 대볼 생각은 왜 못할까요? 당연히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 댈 수가 없겠죠. 좌파니까. 6번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다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모든 이슈를 결국 자기 정치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선거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관위는 제대로 관리했는지,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는지, 재선거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준석이 등장하는 순간 이야기가 전부 이준석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시민들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보다 이준석이 욕을 먹었다, 이준석이 시민들과 충돌했다, 이준석이 반박했다, 이준석이 화를 냈다, 결국 이준석 이야기만 남습니다. 원래 정치인은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사건이 발생하면 해결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결과가 비슷합니다. 국민들이 논의해야 할 본질은 사라지고 이준석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만 남게 됩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예전부터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이슈 자체보다 자신의 포지션을 먼저 잡고 자신이 언론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문제의 본질보다 이준석의 반응이 뉴스가 되고 이준석의 SNS가 뉴스가 되고 이준석의 감정이 뉴스가 됩니다. 정치인이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항상 본인이 이슈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장동혁을 공격하고 시민들을 비판하고 자신에게 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선거 문제에서 이준석 개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준석 정치의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스포트라이트를 문제에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늘 스포트라이트가 자기 자신에게 오도록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질수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준석이 잠실에서 무슨 일을 당했느냐가 아닙니다. 선거는 공정했냐? 선관위는 책임이 없냐? 이재명은 책임 없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논의의 중심이 이준석 개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이슈를 결국 자기 정치의 무대로 만들어버리는 이준석식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이번 재선거 시국에서 이준석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은 그가 왜 위장우파, 가짜보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랑하던 논리와 합리는 거대 권력의 부실을 감시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데는 단 한마디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본인의 자존심이 상하면 시민들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국민의힘 이슈에만 과몰입하며 오세훈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모습, 그것이 지금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궤변의 실체입니다.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럽고 엄중한 무대조차도 이준석에게는 그저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챙기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세트장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이재명과 선관위의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는 정치인, 자기 당의 미래 전략은 뒤로 한 채 남의 당 훈수 놔두며 몸값을 올리려는 시사평론가식 정치인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준석은 이제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나쁜 정치를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딛고선 정치적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스스로가 행하고 있는 정치가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유화적인지 그 차가운 잣대를 본인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언오피셜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